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번, 잠깐만.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예전에 한번 제가 30상 체제를 했는데, 이것보다도 이게 정통적인, 10상 체질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할까 합니다. 10상 체질. 이거 검색을 할까요? 10상 체질.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예요. 이게 한의학 쪽에서는 우리가 뭐 사상 체질 해가지고 그래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해가지고 사상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오래된 건데 이건 그 이재마 예양반이 조선시대 때 만든 거고, 원래 더 오래된 이게 선도 쪽에는 십상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좀 끊겼다가 누군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다시 세상에 내놨는데, 약간 이게 한의학에서는 그걸 좀 약간 사이비처럼 좀 약간 호도돼가지고 좀 이게 묻혀버린 경우인데, 이게 원래 선도 쪽에 좀 있던 이게 어떻게 보면 한의학이에요. 아주 오래된 게. 근데 이게 나중에 예전에 선도 수행법이 끊기면서 이게 다 끊겨버린 거야. 이게 십상체질이라는 게 원래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옛날에 그 역사를 따지자면 그 환웅 예양반이 내려올 때 그 선도 수행 문화 중에서 이제 의학에 대해서 이제 가져와요. 의학에 관련 이제 선도 안쪽에서 의학적인 지식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그게 이제 어디 보면 선도 좀 의학적인 사람의 그 체질을 10가지로 해서 이걸 분류해서 이걸 나눈 게 십상체질이에요. 자, 이게 이제 십상체질을 알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 화, 토, 금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를 했지만, 좀 이번 강의는 제가 좀 약간 그때 강의하고 약간 좀 디테일하면서 약간 좀 다른 방법 쪽으로 약간 접근을 할 거예요. 좀 약간 뭐라 할까, 30상 체질은 제가 10상 체질을 갖다가 좀 제가 이렇게 변형해서 발달시킨 거고, 이 10상 체질은 원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30상 체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10상 체질에서 더 발달시킨 게 30상 체질이고, 이 10상 체질은 원래 있던 거예요. 언제부터? 환웅 이전부터 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체질 저거예요. 원래 의학에서 쓰던 선도 의학에서 쓰던 사람들 치료할 때 약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처방할 때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끔 그걸 처방해요. 자,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질 처방이 사상체제예요. 그게 4가지인데, 이제 이게 원래 이게 이제 그 이재마 이 양반이 만든 거, 어떻게 보면 원래 천신계에 있던 거지, 이것도. 그래요. 자, 십상체질이 있어요. 근데 십상체질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람의 외부의 형태, 그 체질을 볼게요. 십상체질은 사람의 이게 있으면 얼굴과 몸이 있어.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요. 그 다리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의 체질을, 여기 천신계 다 있는 건 여기 내려온 건데, 이게 원래 십상체질인 거는 이거 두상학적인 거예요. 십상체질은 이게 머리 두상적인 거, 사상체질은 우리가 몸의 형상으로 해서 사상체질을 만들잖아요. 이게 원래 사상체질이 아니라 이게 아마 12상 체질이 있어요. 원래 사상체질이 아니라 몸의 형체를 해서. 이게 여기서 나온 건데, 대략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원래 십상체질이 지구에 있던 것도 아니고 천신계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재마 이 양반이 만들어낸 사상체질도 이게 원래 이것도 천신계에 있던 어떻게 보면 그 학문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십상체질도 이게 다 천신계에다가 이제 이게 학에다 내려준 일종의 의학적인 학문이고, 거기 사상체질은 원래 이게 12상체질이라고 있어. 몸의 형체를 해서. 근데 4가지밖에 이재마가 이 양반이 그걸 갖다 그 당시에 영적으로 받았는데 4가지밖에 캐치를 못한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나중에 제가 제 사상 체질과 저기 천신계에서 내려진 12상 체질에 대해서 한번 그건 나중에 따로 강의를 그걸 해달라고 지금? 뭐야? 뭐 이게 저기 저거에. 자, 제가 목화토금술에서 각각 음양을 해서 십상 체질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이게 원래 십상 체질이에요. 그러면 12상 이게 십상 두상 체질이에요, 원래 이게. 천신계에서 이게 저걸 하자면. 이게 원론적으로 가면 이게 아니잖아.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게 그 사람의 체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럼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성향이 좀 틀려요. 저 기질적인 게 틀려요, 이게. 이게 갑자기 막히냐? 기질적인 게 틀려요. 그러면 이게 원래 이게 천신계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우리가 사상 체질에 대해서 한번 이게 사상 체질과 저기 십상 체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 십상 체질이라는 게 현재 이게 있어요. 이게 서점에 가도 있어요. 저도 십상 체질이랑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보고 이걸 알고 이제 나중에 제가 30상 체질을 갖다가 이제 고안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니까 정통적으로 이걸 잘 만들고 이게 원론적인 이게 강의가 이제 십상 체질로 들어갈 거고, 십상 체질이란 거를 천신계에서 보면 그 체질론적인 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상 체질이 왜 그렇게 발달됐고, 이재만 이 양반이 왜 그렇게 만들어냈고, 십상 체질이 왜 이게 사라졌는지, 그것도 설명드려요. 원래 이게 이게 천신계에 있던,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두상학이 있어요. 예? 뭐시오, 이거? 두상학. 두상학은 뭐냐? 머리두자. 머리를 형상을 해서 두상학이에요. 이게 뭐예요? 십상체질. 이게 sep상체질론이에요. 이제 이것도 논이라고 해요. 위에서 학문이라고 안 해요. 두상학이라고 하는데 체질론이라고 해요, 원래. 왜? 그냥 이게 나중에 이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론으로 이게 천신계에서는 이게 다 이게 원숭이 종중의 이게 학문이에요. 십상체질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 이거는 학문 이거를 딱 해가지고 이거는 불변의 진리다 해가지고 두상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원래 이걸 갖다가 원숭이 종족에서 대부분 만드는 거 학문은 이건 색상체질론이라고 해요. 왜? 이게 나중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십상체질도 계속 바뀌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앞으로도 바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십상체질론이라고 해요, 원숭이 종족들. 근데 이게 다른 종족에서는 이게 원체 잘 만드니까 그냥 두상학이라고 해요. 학문적으로 아예 그냥 해버려요. 이게 천신계만 틀려요. 사람의 몸의 형상을 해가지고 하나, 둘, 우리 전화 그 핸드폰 다이얼을 생각하시면 돼. 핸드폰 다이얼이 이렇게 생겼죠. 띡띡띡 하나 둘 1, 2, 3, 4, 5, 6, 7, 8, 9, 10 여기가 뭐냐 여기가 뭐냐 별 모양, 여기가 0, 여기가 이거 샵인가? 그죠? 똑같죠?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자, 12개의 칸막이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몸의 형상을 해서 12상 이게 체질학 체질론이라고 해요. 이것도 체질론이라고 해요. 이게 원숭이 종족 쪽 이쪽에서 만들어낸 거야. 근데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12상 체질학이라고 해요. 그냥 이거는 왜 론으로 원숭이 종족 앞으로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론으로 그냥 놓은 거야. 학을 안 붙여요. 학을 하게 되면 딱 붙여주고 바뀌기가 힘들어요. 학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원숭이 종족에서는 어지간하면 학이라는 학문화되든 무슨 학이라고 잘 안 바뀌어. 론으로 다 그냥 딱 해버려, 대부분은. 왜? 후대에 이게 나중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십상 체질론은 어떻게 되냐? 옆에 보시겠지만, 이게 천신계에 있던 십상 체질냐, 이걸 한문을 못 하시냐? 요즘 젊은들은 잘 보시지. 빨간 걸로 할까요?
빨간 거. 이게 목, 화, 그냥 쓰겠습니다. 빨간색. 화, 토, 금, 수를 각각 음과 양으로 나눕니다. 음과 양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각각 양으로 나누면 목화토금속 5 곱하기 2는 얼마야? 10이죠. 그래서 잠깐만요. 목양, 화양, 토양, 금양, 수양. 이렇게 해서 각각 10개의 치제를 하기 이루어집니다. 이게 십상체질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응? 자, 이게 십상체질.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고안해가지고 제가 좀 변형시킨 게 30상체질이에요. 제가 30상체질론이라고 하겠습니다. 30상체질론이에요. 이게 원래 천신계에 있던 거야. 이제 30상체질론 제가 이제 고안해서 강의를 했고, 이게 원론적인 이게 원리, 이게 30상체질 원리도 그렇고 여기서부터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좀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의학의 사상체질이죠. 4개 해가지고 사상체질, 4개의 체질 해가지고 사상체질. 사상체질이 이게 이자마가 영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 천신계에서 12상 체질로 몸의 그 형상을 해가지고 12상 체질론을 갖다가 내려줬는데 어떻게 해요? 이 양반이 이게 이해를 못한 겨. 잘 그걸 이해를 못한 겨. 그래 어떻게 가지고 4가지만 이해를 해가지고 4가지만 학문화로 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마의 사상 체질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12상 체질을 천신들이 내는 거예요. 자, 12상 체질은 크게 뭐냐면 이게 사람의 이게 어깨 부위예요. 자, 이게 어깨 부위가 이걸 중하 그랬구나. 우리가 상단부, 어깨 부위를 갖다가 이제 상단부라고 해요. 어깨 부위를 상단부, 여기가 어깨예요. 자, 이거 저걸 해야 하나? 여기를 좀 지우고 할게요. 사상체를 여기를 어깨. 그 다음에 우리의 몸 중에서 그 다음 어깨 밑에를 뭐죠? 흉부라고 하죠. 가슴. 흉부. 그 다음에 흉부 밑에가 뭐가 있죠? 복부가 있죠. 배. 그 다음에 복부 밑에가 뭐가 있나요? 복부 밑에가 골반입니다. 우리의 몸은. 다리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리는, 이제 이게 또 다리에 대한 체질이 따로가 있어요. 이게 하체 체질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까지 설명을 드리면 더 멀습니까? 그냥 밑에 하체에 관련 체질이 있다는 거야. 저도 여기까지는 잘 이제 이게 연구를 깊게 안 해서 여기는 제가 강의를 안 할까. 하지만 하체 관련 체질이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머리, 몸통, 다리를 해가지고 이게 체질론적인 게 크게 외부에 그 사람의 외부에 보이는 형상 가지고 체질을 나눈 게 크게 이 세 가지예요. 머리 부분 두상 체질, 그리고 몸은 이제 어디서부터냐, 목 밑에인 여기 어깨부터 해가지고 골반까지. 그리고 이제 다리 부분은 어떻게 하체 체질이라는 게 또 하나 있어. 이거는 제가 깊게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건 강의는 못해. 저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상 체질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의 몸을 해부학적으로 크게 나누면 어깨 부위와 흉부, 복부, 골반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럼 어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각각 그 어깨, 흉부, 복부, 이 부분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 발달한 사람 중에서 음과 양으로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간 거를 양으로 하겠습니다. 양을 이쪽에다 할게요. 양. 자, 이게 12상 체질에
자, 어깨 부분을 양. 자, 어깨가 이게 상단 부위에 있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잠깐만요. 이제 여기가 저기 어깨를 상단 부위라고 해요. 그럼 어깨 위를 잡다가 뭐냐, 제 상. 제일 윗부분, 윗부분, 몸통 중에서 제일 윗부분이죠. 그래서 상 부위라고 해요. 상. 그럼 상 중에서 이게 똑같아요. 이게 목화 토금수에서 각각 음양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상 중에서 봐도 이게 음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양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상에서 양에 가까운 사람은 양, 상에서 음에 가까운 사람은 음. 근데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 사람은 이제 가운데 분은 뭐예요? 중. 이제 양의 극으로 다른 사람을 상양, 어깨 부위가 발달하는데 상양. 이제 어깨 부위가 발달됐는데 음 쪽으로 이제 발달해서 그러면 상음. 이제 그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제 이게 상중. 자, 그러면 가운데에 이제 그 다음에 흉부죠. 가슴 부분. 뭐 앞에 이제 흉자를 해가지고 흉을 각각 붙여요. 그러면 각각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면 흉부에 발달되면서 양의 양적인 사람과 있고 음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 양과 음. 그러면 그 중간에 애매모호한 사람이 또 있겠죠. 그러면 흉중. 흉중 체질. 이게 소양, 이게 소양이, 잠깐만, 이거 다 작성한 거였구나. 그럼 복부도 그거예요. 배가 발달한 사람, 배가 많이 나오고, 배가 펑퍼짐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 이게 약간 장비 같은 스타일도 있죠. 이게 복심이 있어, 이런 데는. 그럼 이게 똑같아요. 복자를 발달하고, 복양, 복음, 복중. 그렇구나. 이게 체형학인데, 이게 하체 체질인데, 그러면 이제 골반 쪽이 엉덩이가 큰 사람이죠. 이제 쉽게 말하면. 골반 쪽이 엉덩이가 큰 사람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골반, 골반을 앞으로 해서 골양, 골음, 골중. 똑같아요. 골반 쪽이 발달한 사람 중에서 양의 금기가 있는 사람을 골양, 음적인데 좀 약간 몰려있는 사람을 골음, 그리고 그 어중간히 강가인데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게 어정쩡하다면 골중. 예? 그렇게 따지면 목화토금수 또 음양으로 이제 그 중도 헐수잖아요.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상체질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를 들면 목화토금수를 가까이 하죠. 목음, 목중, 목양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쓰였기 때문에, 이게 십상체질이 효과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천신기에 이렇게 써요. 체질적인 거를. 여기 하체 체질은 제가 좀 얘기가 좀 그래요. 이쪽은 제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 강의가 목화토금수뿐만 아니라, 이게 천신계에 있는 이게 사람의 외부를, 외모의 모양을, 저거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외모의 몸을 보고 체질론이라고 해요. 제가 봐도 론이 맞아요. 이게 계속 바뀌어. 저부터 해도 십상체질론을 삼십상체질론으로도 이렇게 변형을 시켰죠. 그래서 학으로 저도 이제 이걸 안 해요. 론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에 맞게끔 이걸 갖다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효율적이라고 이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이게 이제 또 바뀌기도 해요. 근데 천신계에서는 이게 사람의 외형을 보고 딱 외형을 봤을 때 머리를 가지고 보는 거를 십상두상론. 십상체질로 하는데 십상두상론. 자, 그리고 몸을 12가지의 형상으로 해가지고 구분하는 거를 십상체질론, 십상체형론이라고 돼요. 십상체형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그리고 하체 체형론. 요거는 제가 공부를 이걸 깊게 연구를 안 해서 여기는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하체 하체 체질론도 따로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눠. 인간의 이제 외형을 해가지고 머리, 몸통, 다리. 이게 하체라고 하죠. 다리를 하체, 머리, 몸통, 하체. 이렇게 크게 이게 해요.
크게 이걸 뭘로 봤냐? 머리, 이게 좀 이게 모자라네요. 몸통, 하체. 머리, 몸통, 하체로 해가지고 세 개로 크게 해서 나단지. 자, 이번 강의는 이제 제가 30상 체질론은 제가 한번 그거는 제가 10상 체질론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고안을 해낸 거고, 이번 강의는 체질론 강의예요. 체질론을 크게 이제 세 개, 이게 천신계에 있던 거야. 그렇구나. 이걸 한번 설명해 줘야겠구나. 잠깐만.